안녕하세요. 이번 과정에서는 데브옵스와 클라우드라는 타이틀로 데브옵스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데브옵스의 가치관, 운영관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이 데브옵스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과 클라우드와의 관계성과 클라우드에서 데브옵스를 구현하는 것에 대한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3개의 챕터로 진행됩니다. 바로 첫 번째 챕터 시작하죠. 바로 데브옵스입니다. 데브옵스가 무엇일까요? 데브옵스는 개발과 운영의 결합을 의미하는 방법론입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IT 운영 간의 협력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배포와 관리 과정을 자동화하고 효율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가치관이나 방식들 또는 도구들을 말하죠. 데브옵스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 간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개발팀과 운영팀이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일했습니다. 개발팀은 새로운 기능을 빠르게 출시하는 데 집중했고, 운영팀은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목표 차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개발팀은 운영 환경의 문제라고 주장했고, 운영팀은 코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른바 사일로 현상이 극대화되면서 개발팀과 운영팀 간의 분리가 더욱 뚜렷해졌고, 이로 인해 소프트웨어 배포 과정에서는 많은 마찰과 지연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브옵스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데브옵스는 개발과 운영 간의 협업을 핵심으로 하며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빠르고 안정적인 배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두 조직 간의 간극을 줄이고 지속적인 통합과 배포가 가능한 민첩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데브옵스가 등장하기 전에도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제부터 그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폭포수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각 단계가 완료된 후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순차적인 흐름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요구사항 분석이 끝나야 설계를 시작하고 설계가 완료되어야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계획이 명확하고 변경이 적은 프로젝트에 적합하지만 중간에 요구사항이 변경되면 전체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내려가면 되돌아오기 힘들다는 점에서 폭포수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다음은 V모델입니다. V모델은 폭포수 모델의 확장판으로 개발 단계와 그에 상응하는 테스트 단계가 짝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즉, 설계 단계와 동시에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고 구현 단계에선 각 기능의 테스트를 바로 진행합니다. 이 방식은 품질 보증을 강화할 수 있지만 여전히 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애자일 모델로 넘어가겠습니다. 애자일은 전통적인 폭포수 모델과 V 모델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방법론으로 반복적이고 점진적인 개발이 핵심입니다. 소규모 작업 단위를 빠르게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 그에 맞춰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며 개선합니다. 이 방식은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마지막으로 데브옵스 모델입니다. 개발과 운영팀이 협력하여 코드를 작성하면 코드가 자동으로 테스트, 빌드, 배포됩니다. 또한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 주기가 짧아지고 서비스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정리하자면 폭포수 모델과 V 모델은 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애자일과 데브옵스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모델은 프로젝트의 성격과 요구사항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데브옵스는 특히 클라우드 환경에서 매우 유리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데브옵스를 구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만 보자면 데브옵스의 도구로는 CI/CD 파이프라인과 인프라 자동화 도구 컨테이너, 그리고 모니터링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죠. 첫 번째로 CI/CD 파이프라인입니다. CI/CD 파이프라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지속적 통합과 지속적 배포, 전달 과정을 자동화하는 도구입니다. CI는 개발자가 코드를 자주 병합하고
자동으로 빌드와 테스트를 통해 코드의 오류를 신속하게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코드는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여러 개발자가 동시에 작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 다음 CD는 CI를 통과한 코드를 자동으로 배포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지속적 배포는 테스트가 통과되면 자동으로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되며, 지속적 전달은 수동으로 배포할 준비까지 자동화되지만 실제 배포는 선택에 따라 진행됩니다.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 개발팀은 빠르고 안전한 배포가 가능하며 코드의 변경 사항이 사용자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 속도와 품질이 모두 향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프라 자동화 도구입니다. 인프라 자동화 도구는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인프라를 수동으로 설정하지 않고 코드를 통해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도구들은 IAC,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의 개념을 바탕으로 인프라 설정을 코드화하여 더 효율적이고 일관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예시로 테라폼은 클라우드 리소스를 정의하고 배포하는 IAC 도구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며 인프라를 코드로 자동화합니다. 앤서블은 서버 설정과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자동화하는 도구로 에이전트 설치가 필요 없는 에이전트리스 방식으로 동작하여 간단하고 빠르게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쉐프는 복잡한 인프라를 자동화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로 루비 기반 DSL로 정의된 레시피라는 것을 통해 인프라의 상태를 코드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반복 작업을 줄이고 인프라의 일관성을 보장하며 데브옵스 환경에서 신속하고 유연한 배포를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컨테이너 도구입니다. 컨테이너 도구는 애플리케이션을 경량화된 가상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개발, 테스트, 배포를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술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도커가 있습니다. 도커는 애플리케이션과 그 실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의 컨테이너로 묶어 어디서나 동일한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배포 환경과 개발 환경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다수의 도커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하는 도구입니다. 즉, 여러 컨테이너의 배포, 확장, 복구 등을 자동으로 관리해주며 대규모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파드맨이 있습니다. 파드맨은 도커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데몬 리스 방식으로 작동하여 시스템 보안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컨테이너를 더 가볍고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컨테이너 도구들은 애플리케이션의 이식성과 확장성을 극대화하여 데브옵스 환경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도구입니다. 모니터링 도구는 시스템의 성능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이상 징후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가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오픈소스 모니터링 도구로 시스템 매트릭을 수집하고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주로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과 컨테이너화된 환경에서 많이 사용되며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해 경고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사전에 알립니다. 또한 쿠버네티스와 같은 오케스트레이션 도구와 잘 통합됩니다. 그라파나는 프로메테우스와 함께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시각화 도구입니다. 그라파나는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대시보드로 시각화하여 성능 매트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용자는 이를 통해 시스템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취할 수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는 함께 사용되어 데브옵스 환경에서 실시간 모니터링과 성능 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데브옵스를 더욱더 안전하고 확장성 있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데브옵스에 대해 알아봅시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즉 글로벌 CSP 새 업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데브옵스를 구현하기 위한 도구들을 자체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리고 구글 GCP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완전히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각 주요 영역에 해당하는 핵심 서비스는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프라인 도구의 경우에 AWS는 코드 시리즈 서비스를, 애저는 애저 파이프라인, GCP는 클라우드 빌드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즉 컨테이너 환경과 관련된 서비스로는 세 업체 모두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한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드형 인프라, 즉 IAC 도구로는 각 CSP가 자체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지만 여러 CSP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테라폼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많이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도구 역시 각 CSP별로 담당하고 있는 전용 서비스들이 마련되어 있어 애플리케이션 상태나 인프라 성능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데브옵스는 많은 기업들이 현대적인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을 위해 채택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클라우드의 몇 가지 주요 특징이 데브옵스의 가치와 어떻게 부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장성입니다. 클라우드는 필요에 따라 컴퓨팅 자원을 자동으로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데브옵스는 자동화된 배포와 빠른 변화 대응을 중시하는데 클라우드의 확장성은 이러한 요구를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사용자가 증가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의 부하가 늘어날 때 클라우드는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자동으로 인프라를 확장하여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연성입니다. 클라우드는 다양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배포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데브옵스는 빠르고 반복적인 배포를 통해 신속한 피드백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클라우드에서는 여러 테스트 환경을 빠르게 생성하고 제거할 수 있어 애자일하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팀과 운영팀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데브옵스의 협업 모델과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자동화 지원입니다. 클라우드는 인프라 관리와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자동화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데브옵스는 자동화를 통해 반복 작업을 최소화하고 더 빠르고 안정적인 배포를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효율성입니다. 클라우드는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데브옵스의 빠른 반복 배포와 테스트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물리적인 서버에 투자할 필요 없이 필요한 자원만 즉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데브옵스의 신속성과 맞물립니다. 결론적으로는 데브옵스와 클라우드는 결국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업체, 즉 제공자의 입장에서 사용자에게 빠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치관, 도구, 환경 구현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데브옵스의 개념과 데브옵스를 구현하기 위한 도구들, 특히 클라우드의 특징에 데브옵스와 맞물려 함께 시너지가 나는 내용들에 대해 학습해 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